레코드. 아, 네네네, 됐어요. 레코드를 몰라? 자, 여러분들 오늘 전원단 출석이죠? 여러분들 아마도요. 박수를 칩시다. 오늘 이게 온라인 클래스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오케이? 네. 철저한 자본주의 미소와 자본주의 마인드로 좀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거 했냐면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했죠, 그렇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병규 발표를 이렇게 대답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편익이 뭐보다 커야 된다? 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용을 얘기할 때 명시적 비용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되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경제사를 배웠는데 경제사를 배웠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경제사조 중에서 상업을 중시 여긴다. 무슨 주의? 중상주의. 자, 크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대답 잘했습니다. 자, 중상주의에서 무슨 주의로 넘어가니? 자유방임주의. 자, 주의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 터지죠? 대공황이 터지면서 무슨 주의가 등장하니? 수정자본주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신자유주의로 이르게 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부분은 시장 실패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대공황이 있죠, 대공황. 대공황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 시장 실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배울 부분은 이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 사이에 있었던 대공황에서 드러났었던 여러 시장 실패들 혹은 이때 드러났지만 이 사이를 거쳐오면서 보여지는 시장의 모순과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봤고요. 지금 카메라에 혹시 서현이 뒤통수 나오나 혹시? 어때? 근데 아까 나왔어요. 좀 더 이쪽으로 가. 미안.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이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인데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요. 학습 목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번부터 시작. 시장 실패 종류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실 수 있고요. 시장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난 다음에 제시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경제의 한계점을 볼 건데 총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총 4가지인데 실제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에 관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짧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도입 자료가 있는데 교과서 몇 페이지죠, 여러분들? 지금? 136페이지죠. 미국의 시민공원이 센트럴파크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센트럴파크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30초 뒤에 발표하는 친구 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한이 뒤통수 나와요. 조금만 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어쩔 수 없고. 누구냐? 재홍이가 좀 더 가주자. 가지고. 자,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공원을 일반 기업이 운영하지 않고 정부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센트럴파크 운영할 때 여러분들 센트럴파크를 통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아니요. 이윤 창출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 공원이라는 게 공공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여기서 이윤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세 글자입니다. 공공재. 네, 좀 더 큰 목소리로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재를 정부가 운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경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독과점이 있습니다. 자, 독과점. 자, 필기랑 같이 갈 건데, 자, 독과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독과점. 자,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하죠. 보시면 독점과 과점이죠. 그렇죠? 독점과 과점이다라는 거. 자, 독점은 우리가 봤지만 시장의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점은 시장의 공급자,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하는 상태인데, 자, 독점은 한 개의 기업이, 과점은 두 개에서 다섯 개의 기업이, 네, 공급자만 존재하는 상태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정 경쟁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안정 경쟁시장. 우리가 이제 흔히 수요와 공급을 여러분들 중3 때 배웠을 겁니다. 중3 때 배웠는데 거기서 봤을 때 우리는 완전 경쟁시장을 근거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고 그 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서 그 시장 가격이 가장 효율적인 가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불안정 경쟁은 효율적인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독과점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건데 1번은 원인입니다. 원인. 자, 원인 첫 번째. 첫 번째는 자, 원재료를 독점하는 기업이 생긴다는 거죠. 원재료의 독점.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드비어스사라는 다이아몬드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네, 다이아몬드 어떤 공급량을 거기서 독점을 하는 거죠. 네, 그걸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인권 다툼이 생깁니다. 네, 그쪽에서 내전도 상당히 많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특허입니다. 특허. 특허라는 게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권을 독점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을 때 특허가 이제 내려지고요. 그 기술만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만이 예, 공급자가 단독으로 되는 겁니다. 자, 네,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진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의 진입 규제. 이거는 정부가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자, 이거는 뭐냐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업이 들어가는 비용이 자체가 낮아진다는.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평균 비용이 감소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업이 대량 생산했을 때 이익이 생길까 손해가 생길까? 대량 생산 시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많이 찍어내면 많이 찍어낼수록 생산에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려고 할 때 이 기업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을 통해서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일단은 독점 기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냐면 자, 독점 기업 중에서 예전에는 이게 독점 기업이었어요. 한국 담배인상공사. 오케이. 코리안 토바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독점이 풀리고 민영화됐다는. 그 다음에 과점 시장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네, 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전부 다 학교 올 때 뭐 들고 와요, 여러분들? 네, 핸드폰 쓰죠. 그래서 이동통신사 3사는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어떤 기업들을 좀 더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독과점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독점과 과점의 문제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최적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적 최적 수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고 소비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시장 가격이 상승한다. 높은 가격에 사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소비할 수 없게 된다. 네.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세 번째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해결책.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되냐? 일단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소비되는 이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런 원인들이 있겠죠. 이런 원인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시켜줘야 돼요. 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정거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그렇죠? 대답 좀 해줄래요? 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갑자기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한 번에 훌쩍 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것의 결과였냐면 과점 시장들끼리 뭘 했냐면 담합을 했어요.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의아해요. 요즘에 솔직히 마트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면 얘들아 세 개 정도 사면 얼마 정도 주면 돼? 1,000원. 1,000원 정도 주면 되죠. 4개에 1,000원 파는 것도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 원재료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싼데 가격을 2배나 올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과징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공공재 갈 건데, 공공재. 자, 공공재를 볼 건데, 일단은 의미를 한번 보죠. 누구든지 별다른 비용을 치르지 않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볼게요. 공공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이죠. 치안 서비스. 그 다음에 국방. 그리고 우리가 밤에 지나갈 때 가로등을 켜주죠. 네. 가로등. 이런 것 등이 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의 이제 첫 번째 특성을 보자면, 자, 첫 번째 특성 한번 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해.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 비배제성이랑 비경합성이 있어. 자, 이걸 한번 볼 건데,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배제한다라는 말이 있죠. 배제한다.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 이 사람을 배제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어. 오케이? 뭐 안 낸 사람은 소비할 수 없어. 돈 안 낸 사람은 소비할 수 없지. 그렇지. 이건 뭐냐면 소비의 대가를 지불하죠. 지불하지 않고 소비가 가능합니다. 재화와 서비스 이용 가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배제시킬 수 없다면 비배제성이다. 그래서 소비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 공공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교실에 아이스크림을 5개만 가지고 왔다고 치자. 오케이? 근데 서로 막 달려들어서 서로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의 이 아이스크림 5개에 대한 어떤 아이스크림을 먼저 지어가게 되면 나머지는 4개밖에 안 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집어가면 3개밖에 안 남지. 이런 식으로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합성이에요. 오케이? 근데 비경합성이라고 한다면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게 비경합성이죠. 자, 좀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써볼 건데 일단은 두 번째 문제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점. 이게 왜 어떤 게 문제점이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 자,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첫 번째로 생기냐면 자,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이용하는 사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돈 내고 버스 승차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무임승차 문제라고 얘기하죠.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아까 이제 센트럴파크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생산되냐면 적게 생산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적게 생산돼서 이것을 일반 기업에게는 전혀 맡길 수 없다. 네.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제 사례를 좀 더 얘기해 줄 건데 이제 세 번째 이거는 공공재는 아닌데 어떤 거냐면 공유자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공유자원 혹시 들어봤니? 공유자원. 자, 자원을 공유한다라는 건데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공유지의 비극.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유자원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죠. 그 해상에서의 어족자원을 이제 공해상에서의 어족자원은 누구나 가서 이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해상의 자원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명태 좋아하십니까 혹시? 저는 명태조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명태가 어느 순간부터 밥상에서 사라졌어. 오케이? 급식에도 나오지 않아. 왜 그럴까?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려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씨가 마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유자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경합성을 지니고 있지만 무슨성은 없을 거야.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경합성은 있어요. 뭐는 없어? 비배제성이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바다에 나가서 명태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걸 자꾸 이윤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공유자원을 채취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의 어떤 소비가 다른 사람의 나의 생산이 다른 사람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많이 명태를 잡아가면 다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적게 잡아가겠죠. 근데 서로 많이 잡아가다 보면 이 바다에 있는 명태는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러분들 공유주의 비극 중에 하나 여러분들 이스터섬 봤습니까? 이스터섬에 유명한 석상이 있어요. 이렇게 모아이 석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석상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 근데 이 석상을 세우는 게 그 문화권의 어떤 풍습이었던 거야. 근데 돌을 옮기려면 그 당시에 우리 지금처럼 거중기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옮겼을 거예요? 바닥에 통나무를 깔은 거예요. 잘 얘기했어. 이렇게 제가 잘 얘기해. 바닥에 통나무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막 큰 바위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통나무들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옮깁니다.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는 나무의 양이 엄청났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카누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자원들을 많이 채취합니다. 근데 봐봐, 여기 이 이스터섬에 있는 나무는 어때요? 무한하니 한정돼 있잖아. 한정돼 있는데 이게 공유자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썰어버려. 마지막에는 나무를 자를 때 이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잘랐을까? 멸망이죠. 말 그대로 멸망이죠.
공인주의 비극이란 공인주의 비극 한 문명의 멸망까지 설명할 수 있다. 자, 이제 해결책을 가볼 건데 네 번째.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줘야 될까요? 해결책.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공공재해는 어떻게 해결해줘야 될까요?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누가 하품하냐 옆에서. 하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죠. 파이팅!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면했던 문제점이지.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이 생산을, 공공재해 생산을 누가 담당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공공재의 생산을 정부가 담당해야 돼. 담당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충분한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여러 가지 또 사례들을 봤는데 여기까지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옆에 좀 자는 친구들 좀 깨워주시고. 서현이 뒤통수. 아, 괜찮아. 여기로 다시 갈 거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 뒤통수가 나와도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 강의는 이런 거. 컵이지. 자, 다 이해했니 얘들아? 지운다. 예. 좀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지 않니? 원래 이랬던 거죠. 자, 이스터성의 석상. 자, 얘들 이스터성 맞지? 모아의 석상. 자, 공유자원의 비극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 가겠습니다. 외부 효과 네 번째. 외부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의미부터 한번 읽어보자면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데도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그림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 경제 주체가 있는데, 자,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한 경제 주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생산이나 소비를 한다 칩시다. 생산이나 소비를 하게 되면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다른 경제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여러분들 여기 한 경제 주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 경제 주체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과 혹은 뭐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정부도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생산과 소비를 하게 되면 다른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미치는 영향이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뭐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부 경제라고 얘기해요. 외부 경제. 자, 손해를 가져다 주게 되면 외부 불경제가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얘기해보죠. 예전에 진짜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딱 촬영하면 아파트만 딱 나와요. 아파트만 딱 나오고 처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왈왈왈 하면 그 아저씨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죠. 막 되게 재밌게 봤을 겁니다. 이거는 그 아파트에서 개라는 강아지라고 얘기할게. 강아지를 소비하게 되죠. 강아지를 사왔습니다. 근데 내가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어때? 개인에게 있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어때요? 긍정적인 어떤 소비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강아지를 거의 사지 않습니까?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키우다 보면 공공이 쓰는 이 아파트에서 개가 막 짖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 근데 개가 막 짖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막 야,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로부터 대가나 어떤 그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무슨 적 효과야? 외부 불경제죠. 그리고 여기는 외부 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정적 외부 효과, 여기는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은 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예를 들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자, 예를 들고 자, 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양봉업자 아십니까? 꿀 만드는 사람이죠? 뭐를 이용해서 꿀을 만드니? 벌을 이용해서 꿀을 만드니. 자, 근데 양봉업자는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다? 과수농가. 오케이? 과일 재배하고 그 다음에 꽃 재배하는 농가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꿀벌이 뭐 해줘? 수분을 해주죠. 자, 외부 홀경제가 있는데 이건 또 뭐가 있냐면 흡연이 있습니다. 흡연. 그 다음에 배기가스. 그 다음에 뭐 층간소음도 외부 홀경제가 돼요. 층간소음.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이제 아까 그 살이 있죠. 네. 개 짖는 소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 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네, 외부 홀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잡아야 되겠죠. 이제 문제점을 봐야 되는데 문제점. 좋은 것은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과다 생산될까 과소 생산될까요? 과소 생산되지. 그렇지. 과소 생산되고 과소 소비됩니다. 우리 실장이 이제 그 실장 되고 나서 뭘 사왔어요? 페브리즈를 사왔어요. 페브리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딱 몸에 뿌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몸에 뿌리면 좋아요. 좋죠. 내가 향기 좋으면 남도 어때? 좋아요. 향기를 느끼면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많이 사와 안 사와? 안 사와요. 안 사와. 다 떨어졌어. 오케이. 이런 겁니다. 좋은 거는 어떻게 생산돼? 적게. 적게 생산되고 적게 소비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냐면 이거는 개인이 느끼는 편익이 개인이 어떤 그 소비하는 데 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자, 이제 나중에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될까요? 많이. 과다 생산되고 소비된다. 네, 과다 생산되고 소비된다. 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배기가스가 초래하는 문제점 보시면 아침에 출근길이나 퇴근길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배기가스가 유출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까 이제 수업 두 번째 목표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민건아, 용구야, 화이팅. 자, 고개 들고 뒤로 화이팅 하십시오. 뒤로 화이팅. 두 친구 모두 뒤로 화이팅 해주시고. 자, 그러면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고 과소 소비돼. 오케이. 그럼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게끔 유도해야 되겠죠. 정부가 뭘 주면 되겠습니까? 보조금을 주면 되겠죠?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합니다. 기업은 보조금을 받고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보조금을 받으면 소비자는 더 많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 해결했고요. 자, 손해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되겠지. 줄여야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냐면 조세를 어떻게 할까요? 높입니다. 과세한다는 거죠.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준치 이상이 넘어가는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과징금을 부여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외부 효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적정 생산량이겠지. 근데 이 기업이 만들면서 폐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수 발생에 대한 비용도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생산하는 사적 비용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사회적인 환경오염까지 생각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이 사람이 사적 비용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기업이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정확한 비용은 물건의 생산 비용이 폐수 발생 등에 따르는 환경오염 제거 비용을 합한 것이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나 기업은 직접적인 생산 비용만 고려함으로 내부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해결책, 네,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네. 그래서 종종 기업의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부정적 내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규제에 나서거나 세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생산량 감축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제적 불평등은 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안생아 지금 잘 나오고 있어? 강력해요. 강력해? 네. 너무 중 땡긴 거 아니냐? 아니에요. 칠판 쓸 때만 땡겼어요. 출발 쓸 때만 땡겼어. 네. 강력하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경제적 불평등. 자, 이제 갈 건데, 네 번째. 이거는 이제 경제적 불평등은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 경제는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뭐는 고려하지 않아요. 네, 경제적인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효율성이라는 말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부리는 거죠. 근데 형평성이라는 것은 분배 평등을 시장 경제는 분배 평등을 고려하지 않아요. 네. 시장 경제는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 빈부격차가 발생하죠. 그렇죠?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적인 통합이 어떻게 된다? 저해된다. 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해결책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가난한 자들, 빈부격차로 인해서 가난함을 겪는 자들에게 복지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복지를 확대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세금 제도 중에서 무진세를 확대한다. 무진세 확대.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기 한번 들어보시면, 자, 그려보겠습니다. 무진세는 세금에 매기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죠. 그렇죠. 가로축은 소득이고, 세로축은 세율입니다. 세율. 자, 이제 한번 여러분이 일반적인 상식을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자, 1번과 2번과 3번이 있어요.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어떤 게 누진세일까요? 누적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 어떤 걸까요?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 누진세가 되는 거예요. 1번이 누진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율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부유층에게, 소득이 많은 부유층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커진다는 얘기. 자, 그럼 2번은 뭘까? 세율이 어때요? 일정하지. 네.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소득에 비례해서 매긴다고 해서 비례세가 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소득이 많아지는데 세율은 낮아지지. 그치?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이건 역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역진세.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시장 실패의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자, 교과서 138쪽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자료 1번과 2번에 있는 외부 효과와 경제적 불평등,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십시오. 시작! 잠깐 지금 촬영 돌아가고 있어? 네. 활동하고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답을 한번 달아봅시다. 가만히. 답 1, 2번에 답을 한번 달아줘. 1, 2번에 답을 좀 달아주십시오. 자, 1번에 이제 외부 효과를 한번 볼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보기 한번 들어보세요.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바꾸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허물지 않습니다. 네. 꽃길을 바꿨지만 이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거 무슨 효과예요? 외부 효과 중에서? 긍정적 외부 효과. 잘했습니다. 당연히. 자, 나 어떤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배출했다. 자, 그래서 공정 주변 질이 나빠지고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 이게 무슨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자료 2번 가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인데, 지금 여기 이제 그래프를 좀 집중해서 보자면, 자,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을 구분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연도가 가면 갈수록 하위 10%와 상위 10%의 격차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경제적 불평등이 최근 들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주목해봐야 될 현상은 뭐냐면, 국가들은 대부분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지만 성장을 이뤘어요. 파이는 커졌어. 파이는 커졌는데 소득 불평등,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아직까지 형평성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자, 질문 한번 보세요. 자료 1, 2는 모두 시장경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아무나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자료 1의 간은 어떻게 해결해줘야 될까? 정부가 돈을 준다. 정한이가 얘기했는데, 정한아,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정부가 도와준다. 자, 더 많은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의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오염물질 배출하는 이 기업에게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고 조세 부과, 그 다음에 초과되는 것들에 대해서 과징금, 네, 이런 것들을 주면 됩니다. 자, 자료 2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누진세를 확대해서, 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확인학습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보시고요. 자, 공급자가 하나뿐인 땡땡 시장, 독점 시장이죠. 그렇죠. 자, 2번 공공재죠. 공공재. 자, 3번 시장경제 한계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 기호를 써보자. 자, 경제활동 과정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기업 동부담이 니은 소수의 기업이 담합하여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였죠? 독점 과정 중에서 과정이죠. 그렇죠. 동그라미 디귿 공공재가 사회 전체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습니까? 네, 적게 공급되죠.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공공재 정부가 해야 된다. 자, 1. 개인의 능력과 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경제 한계를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고개 좀 들어주시고요.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주십시오. 자, 오늘 배웠던 거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급자의 수가 적어서 이들이 임의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급자의 수가 하나인 독점 시장이나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기능에만 공급을 맡겨둘 경우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이나 치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죠.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는데요. 시장 기능에만 공급을 맡길 경우 아무도 공공재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아 공공재가 사회에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는 누구나 구경할 수 있도록 공개한 아름다운 정원처럼 의도하지 않게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익을 주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다른 경제 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될 수 있고 공개 정원처럼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경제에서는 사회적 조건, 경제적인 기반이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굳어지면 사회 구성원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고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막아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자, 잘 봤죠? 여러분들? 자, 오늘 첫 번째 학습 목표 시장 실패의 종류 4가지가 있었어. 어떤 게 있었어? 얘들아, 첫 번째 독과점, 두 번째는 공공재, 세 번째 외부 효과. 외부 효과 2가지로 구분하자.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평등. 여기서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정보 비대칭과 관련된 정보 경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배운 거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해결책 하나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과점에 대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 독과점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해줘야 돼?
자유로운 시장 경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시켜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50분 동안 굉장히 집중을 해주셨는데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선생님 오늘 촬영하는데 전 친구들은 오늘 각오하십시오. 잔 친구들 각오해. 알겠지? 파이팅 하시고 질문 있나요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 질문? 없습니까? 네, 없으면 따로 또 질문 있으면 따로 선생님 찾아오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시장 경제를 위한 위에 필요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